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타인에게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고민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데 과연 어디까지 내 이야기를 꺼내어야 할지, 어느 순간에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하거나 너무 적게 말하는 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특히 성인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자주 발생하며 사람 간의 거리감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30대 여성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벽을 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이유를 자신의 재정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재정 상태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평가할 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까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성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벽을 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이야기를 너무 적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거리를 두고 벽을 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그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이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결국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고 적게 드러내는 것 또한 관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고민이기도 하며 특히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면에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야기나 감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얼마나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경계는 각자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녀가 고민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경계를 타인과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반응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자기 표출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계는 과유불급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너무 많이 쏟아내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 거리감 형성.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경제적인 성취나 개인적인 재산과 관련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배가 됩니다.
특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호한 경계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본문에서 주인공이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재산이 있고 또래들에 비해 벌이가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재정 상태나 개인적인 성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가 잘난 척처럼 들릴까봐 혹은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합니다. 사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자랑을 경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거리감을 조성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거리감.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를 인식할 때 종종 그것을 자신이 속한 집단과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재정적인 성공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대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 그 정보를 자랑스럽게 내세운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거나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공처럼 자신의 재산이나 성공에 대해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관계에서 불편함을 일으킬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말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나누는 것은 본능적인 욕망일 수 있지만 그 성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적으로 느껴지거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때때로 자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인공이 겪는 갈등의 핵심입니다. 사회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부담을 주거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은 이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재정적인 안정이나 자산 축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잘난 척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친구나 동료와 대화 중에 재정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면 그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은 주인공이 관계에서 벽을 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성공적인 삶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을 하거나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 차별화와 소외의 양면성. 그러나 재산이나 경제적인 성취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테크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경제적 상태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정보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끊임없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인공은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재정적인 성공이나 생활의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자랑이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적 차이를 두고 생기는 거리감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서로가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간의 충고와 그로 인한 갈등. 우리는 모두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고는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고와 비판은 그 본질이 다르지만 그 경계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던진 한마디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친구에게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충고를 하였고 그 충고가 친구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갈등을 일으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충고가 갈등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친구가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고는 친구에게 예상보다 큰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로 다가왔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자신이 왜 충고를 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을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충고와 비판의 차이. 충고와 비판은 그 성격에서 확연히 구분되지만 실생활에서 이 두 가지는 종종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충고는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제안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됩니다. 반면 비판은 종종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은 그 자체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겪은 상황에서 충고는 단순히 친구에게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 충고가 친구에게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그 선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고가 불쾌감을 유발한 이유는 그것이 친구에게는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고는 때때로 비판처럼 받아들여져 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충고의 방식. 충고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에서 충고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던지는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충고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는 의도라 할지라도 그 방식이 공격적이거나 강압적이라면 상대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친구에게 충고를 한 상황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친구가 자녀 양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충고를 해주었지만 친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주인공이 충고를 하려는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다 하더라도
친구의 상황이나 기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을 던졌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고를 던지는 사람은 자신이 말을 꺼내는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에 따라 충고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친구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관계 변화. 우리는 친구에게 충고를 할 때 그 충고가 친구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돕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충고가 잘못 전달되면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에 금이 가거나 더 나아가 그 관계가 끊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주인공이 경험한 것처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고가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결과는 종종 감정적인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친구는 충고를 받은 후 자신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불안을 느끼거나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는 그 충고를 자신을 평가하는 비판으로 받아들이며 더 이상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충고를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충고의 내용을 보다 부드럽고 세심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고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충고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 충고가 상대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한 이후 주인공은 자신의 충고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언제나 상대방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방식에 따라 관계가 해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과 충고의 차이. 인간관계에서의 소통 방식. 인간관계에서 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의도로 전달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판과 충고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일상 대화에서 종종 헷갈리기도 합니다. 비판과 충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인간관계에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소통이 잘못되면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과 충고의 본질적 차이. 비판은 종종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오며 대체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나 성향을 지적하는 데 집중합니다. 비판은 그 자체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방식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이 비판에 해당합니다. 비판은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충고는 상대방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안입니다. 충고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집니다. 충고는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강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충고입니다. 충고는 비판보다는 덜 공격적이고 상대방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더 자유로운 공간을 줍니다. 소통에서 비판과 충고의 역할. 소통에서 비판과 충고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비판은 상대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너무 자주 사용되거나 지나치게 강압적일 경우 상대방은 그 말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여 관계에 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판이 지나치게 공격적일 경우 사람들은 그 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이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고는 상대방에게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충고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며 그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충고가 지나치게 강하게 전달되거나 상대방이 충고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충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충고의 효과적인 전달 방법. 충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그 방법과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충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충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충고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나 충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충고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고를 전달할 때는 그 방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충고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충고가 비판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며 상대방이 그 충고를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충고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시점에 충고를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충고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식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판과 충고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비판과 충고는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비판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판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자극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관계를 피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고는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고 역시 그 전달 방식에 따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친구에게 충고를 하면서 갈등이 생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심 어린 충고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충고가 비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비판과 충고는 그 의도에 따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항상 말을 할 때 그 내용과 방식,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판과 충고는 각각의 역할과 효과가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소통할 때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충고와 비판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